이번 코너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슈들이 그렇죠. 많은데 우선 일본 소식부터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일본의 어떤 금융감독청의 어떤 거래소에 관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또 거래 사이트 개장은 그야말로 뭐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일본 정부가 그 세계 거래소에 대해서 거래 중단을 지시하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그 등록 거래 사이트에 대해서 운영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일본은 이제 현재 그 법 규제 안에 거래소가 이제 합법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대로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해킹, 뭐 탈세, 그다음에 불법 송금 같은 문제가 계속 지속적이 되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이제는 이제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언론 추산으로 올 상반기에만 한 1,000개 정도의 그 거래소 사이트가 일본 내에서 이제 개설된다라는 그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저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투자처를 찾는 새로운 그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일본은 그 현재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새로운 그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좀 앞서서 좀 규제도 하고 또 제재를 좀 가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이런 암호화폐 열풍에 또 기인을 해서 유사수신 업체들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들어오고 있어요. 네, 어제 금감원에서 발표를 했죠. 그 작년도 유사수신 그 상담 중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게 약 한 453건 된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17년에 453건인데 2016년엔 놀랍게도 53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400건 정도가 늘어난 거죠. 암호화폐 관련된 유사수신이. 근데 주로 신고되는 게 이제 채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뭐 여기 투자하면 큰 돈이 된다. 그다음에 채굴기에 투자해라. 뭐 이렇게 해서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유사수신 행위가 나오는데 채굴과 관련된 게 많다고 그러고요. 작년에 그 금감원에 신고된 그 유사수신 행위가 712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뭐 중복한 그 신고나 뭐 단순 신고 이런 거 빼고 이제 정리를 해서 금감원에서 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만 무려 15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에 한 건씩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 누군가가 암호화폐를 채굴기로 해서 이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든가 뭐 채굴 프로그램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든가 하는 거는 거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보이스피싱 주의하듯이 그런 그 유사수신 행위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암호화폐 열풍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가짜 뉴스, 이런 유사수신 행위는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 우리나라 유사수신 행위가 제일 처음 됐던 게 90년대 초반에 그 삼부 파이낸스라고 해서 부산에서 막 그 이자를 3%씩 준다고 막 그런 농담도 있었지만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절대 정상적이지 않은 거는 다 유사수신 행위나 사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부 그리고 정치권 관련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이번 보궐선거에 나가는 후보자가 좀 특이한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본인을 암호화폐 대변인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공약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뭐 저희 방송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바른미래당의 이태우, 송파을 예비 후보가 이런 공약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고 젊은 청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암호화폐 대변인으로 자기를 만들어 이번 그 보궐선거에 공천해주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바른미래당이 다른 당에 비해서 현재 그 암호화폐 정책에는 좀 앞서가고 있어요. 이미 5개나 법안을 제출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철수 대표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안 뭐 이런 쪽으로 IT 쪽으로 대변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그 바른미래당이 그 약간의 정책적인 선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 암호화폐가 그만큼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는 걸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조폐공사가 이제 전자거래 학회하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학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폐공사가 어디입니까? 돈을 만들어낸다든가 상품권을 뭐 찍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주식을 발행한다든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도 연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삼성증권 그 사태를 보면 주식을 앞으로는 종이증권 주식이 아니라 블록체인 길로
개발된 주식을 블록 개발하면 타임은, 네. 이런 공매도, 이런 주식 없이 하는 공매도 사건이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국대 대학원에서는 블록체인 전공을 신설했다고 해요, 석사 과정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은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빨라지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금융당국이 또 은행에 대한 암호화폐 점검에 들어갔다라는 뉴스도 나와 있는데 뭐 이미 가이드라인이 다 설립이 좀 된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이번에 사실 삼성증권 사태로 이제 금융당국도 사실 좀 많이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더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사실 삼성증권 사태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잘못 입력한 실수지만 그거를 또 판 사람들의 모럴 해저드가 도덕적 해이가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네. 우리 거래소들도 사실 그런 문제를 더 많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래소에 관련된 분이 이번에 4분이 구속되고 한 상황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당국이라고 말하면 금감위원회,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FIU, 그다음에 금감원, 금융감독원 이 세 군데에서 3개 은행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한답니다. 이게 어떤 현장 점검을 하냐 하면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이미 정부에서 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신고를 하고 하게끔 돼 있어서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현재 19일부터 농협, 그다음에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 3군데 은행에 대해서 현재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이렇게 보면 이런 암호화폐가 이제는 뭐 금융당국, 은행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까지 이런 모든 제도권 안에서 사실 지금 영향력이 그렇죠. 발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해외 뉴스를 좀 2가지만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미국부터 좀 그렇죠.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암호화폐 또 대표적인 수혜주 네. 롱핀이 나스닥에서 거래 중단 사태를 맞이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불법 거래 혐의로 지금 현재 롱핀에 대해서 나스닥에서 거래 중지시켰고요. 네. 부당 거래 수익 290억 원을 동결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롱핀이 블록체인 기반을 한 소액저축 솔루션 지도닷컴을 인수하면서 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뛰었거든요. 2017년 12월 공모할 때 공모가 대비 3일 만에 2,700%나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현재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거래를 하면서 불법적인 거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철퇴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일단은 뭐 불법 거래 수익이 나오면 전부 다 동결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자를 하는 우리나라 회사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런 불법 수익에 관련해서는 확실히 미국 당국의 그렇죠. 제재가 좀 확실히 강화됐다는 예.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가 하면 저희가 어제도 인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인도에서 암호화폐 거래는 중단을 시키되 중앙은행 발행에 예. 대한 연구를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오늘 또 이슬람권의 암호화폐 연구 소식도 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예, 우리 이슬람이 좀 특이하죠. 왜 음식들이 할랄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돼지고기 같은 거 잘 드시지 네. 않고 할랄에 맞게서 율법에 맞게 도축한 고기만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슬람도 이슬람 회계 감사학회라는 데서 현재 암호화폐가 이슬람 율법에 맞느냐라는 갖고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율법에 맞느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거의 다 율법에 맞게 움직이는 그렇죠. 거기 법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도 율법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과연 암호화폐를 현재 하는 게 율법에 맞느냐가 지금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여기도 상당히 흥미롭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정치권 이슈 그리고 해외 뉴스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